이미 종근당에서는 2조 원, KTR에서는 125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기관들, 기업들의 움직임은 시흥 바이오 특화 단지가 앞으로 굉장히 전망 있는 기획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공학실 오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김예슬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지금 다시 대학에 들어간다면 생물학을 전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은 2030년까지 4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특히 유전자, 세포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화학공학과와 바이오 산업에 걸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공학대학교 생명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신흥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생명화학공학과에 대해 궁금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학과인지, 화학공학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네, 생명공학과 화학공학이라고는 두 개의 공학이 융합된 전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화학 소재 산업을 타겟으로 필요한 학문을 우리가 화학공학이라고 하고요. 생명화학공학은 거기에 생명 바이오 산업을 타겟으로 하는 전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교수님 융합된 학과라고 네. 하셨잖아요. 공부도 융합돼서 더 두 배로 세 배로 불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융합은 쉬운 게 아니죠. 융합은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이종의 학문이 같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이제 학문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산업도 바뀌고 그 추세에 맞춰서 새로운 또 융합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명화학공학과와 AI 인공지능학과와 융합 전공이라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노력을 공부를 해야 해야 되죠. 예. 자기들이 원래 원했던 그런 그 자격 여건을 갖추게 됐는 거죠. 이게 실제로 학생들이 부전공으로 추가 학점을 이수해야 되거나 아니면 융합 전공을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인기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학생들도 뭐 챗GPT를 써보고 챗GPT가 몇 개월 전과 지금과 확실히 달라졌다라는 걸 실제 경험을 하고 나면 기술의 발전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별다른 어떤 지도 없이도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엔지니어가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일까? 이 진로는 어떤 것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거든요. 바이오 관련된 제품 또는 기술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바이오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바이오는 또 사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신약, 의약품을 처음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 단계에서 원천 연구를 담당하는 그룹이 필요하고, 원천 연구가 끝나면 이거를 상업화하는 단계에서 그걸 테스트하는 역할을 하는 그룹이 필요한데요. 상업화되고 나서 이후에는 또 그걸 제조 생산하는 엔지니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명화학공학과에서는 바이오 제조를 중점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를 양성하는데 되게 특화된 것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과 학생들이 취업하는 곳을 찾아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종근당 바이오는 물론이고 듀폰과 로레알 같은 글로벌 기업까지도 취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국책 연구기관부터 시작해서 굵직굵직한 여러 기업들이 취업하는 곳은 나와 있는데, 이러한 성과의 비결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성과의 비결이요.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겠죠. 잘 가르쳐 주셔서가 아니고요. 이제 첨단 바이오의 어떤 산업 추세에 필요한 세포를 다루는 기술, 직접 실무적인 테크닉을 학생들이 익힐 수 있도록 실험 실습 교과의 비율을 이론 교과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교과목들도 매번 새롭게 산업 추세, 기술 추세에 맞춰서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가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잘 활용한 학생들이 좋은 데 취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학생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공학대전을 다녀왔는데요. 그 공학대전에서 우리 생명화학공학과에서 수상을 한 친구들을 좀 만나게 됐어요. 크리스퍼 기술,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서
작물병에 현장 진단 키트를 만든 졸업 작품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 기술적인 사항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회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겠다. 그러한 또 졸업 작품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기술들을 학생들이 다루기도 하는지 그런 점들이 궁금합니다. 다행히 질문 주신 그 학생들이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이라서 좀 더 제 자랑 같지만 편하게 그 관련 기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이 사실은 일반인에게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고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저희 그 생명화학공학과에서는 유전자 조작과 관련된 그런 테크닉, 기술을 배우는 교과목이 이미 한 3 학년 때까지 몇 개의 실습 교과목이 있습니다. 네. 소위 유전자 가위 들어보셨죠? 네. 네. 유전자 편집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유전자 가위가 필요한데 1세대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 DNA에 아무 데나 잘라내는 특성을 보인다라고 하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우리가 원하는 곳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부위만 잘라내는 그런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렇다면 지금까지 좀 치료하기 어려웠던 희귀병이나 난치병들도 치료하기가 훨씬 용이해졌다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희귀병이나 난치병 또 유전적인 어떤 요인으로 발생되는 질환들의 경우는 그 유전자를 우리가 정상적인 서열로 바꿔주지 않으면 온전한 치료가 불가능한데요. 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정확하게 그 부위만 타겟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질환, 난치성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나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개척되지 않았던 많은 시장들이 또 열리고 또 많은 산업들이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국가산단, 바이오 특구가 우리 시흥시에도 조성됐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바이오 특구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제조 산업 중심의 중소 중견기업이 모여 있는 산단이 시흥시 주변에 있는데요. 그런데 시흥 옆에는 인천 송도에 바이오 특화 단지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보면은 바이오 산업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차세대 유망 산업이다라고 정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시흥의 제조업 중심의 기존 산단과 바이오 중심의 인천 송도의 그 단지를 서로 엮어서 글로벌 바이오 톱 제조 산업 단지로 만들게 된다면, 그러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네. 바이오 특화 단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아마 정부의 정책적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사가 나온 걸로만 봐도 이미 종근당에서는 2조 원 정도, KTR에서는 1,25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벌써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오 특화 단지로 지정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2024년도에 산업자원부에서 바이오 특화 단지로 엮어서 지정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벌써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관들, 기업들의 움직임은 이 시흥 바이오 특화 단지가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있는 기획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바이오 산업에서 여러 가지 뭐 제품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바이오 특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제품이나 어떠한 영역을 좀 타겟하고 있는지 혹시 알 수가 있을까요? 네. 바이오 산업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범위가 넓어서 네. 이 영역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바이오 의약품 중심의 산업이 시흥과 송도의 바이오 특화 단지에서 핵심으로 삼고 있는 바이오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 산업에서 필요한 기술 개발, 인력 양성, 그리고 기업 지원 이런 것을 목표로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과 같은 회사들도 공정 장비와 소재를 해외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소부장 산업의 육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를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어떤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업들이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이다라는 우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부장을 다루는 전공,
네. 이 공학, 엔지니어링 분야인데 우리 학교에는 그런 자원이 풍부합니다. 다양한 공학 학과들이 있고요. 그 공학학과의 전공 교수님들의 전공을 살펴보게 되면 소재 부품 장비의 핵심 기술들을 다 보유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그런 전략이 마련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이 시흥의 바이오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R&D라든가 인력 양성이라든가 기업 지원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소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한국공학대학교가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신흥섭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한국공학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그리고 바이오 산업에 우리 학과가 어떤 역할을 하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어떤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소개 시간을 갖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저희도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입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꿈꾸는 공학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